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은요, 근본 문제는 화물차가 너무 많습니다. 마구잡이로 차 사서 들어오니 알선소도 문제지만 자기가 보고 돈 벌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돈 받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습니다. 이분 얘기도 일부 맞는 얘기 같은데요. 맞는 얘기죠. 개인 택시 마냥 화물차도 총량제로 해가지고 톤수를 묶어가지고 그 대수가 넘으면은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 이런 사례가 난 거예요. 네. 지금 극단적인 예로 봐요. 전기 차량에서 번호판 내줬죠. 네. 택배 차량이라 해서 번호판 내줬죠. 냉동 차량이라고 해서 번호판 내줬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수는 100대라고 하면은 그 외에 내준 대수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물동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가 더 많으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너무나 확 바뀌어버린 거죠. 이거는 문제가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차종이 나올 때마다 왜 번호판을 내주냐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가용도 문제잖아요. 자가용 같은 경우에도 무슨 당근 마켓이나 무슨 마켓에서 자가용으로 불법 유상 행위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걸 근절을 시켜야지 기존에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지 이런 건 단속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안 맞는 거죠. 네. 개인 택시 같은 거는 전기차 활성화되어도 번호판을 무상으로 내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대수에서 총량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안 나는데 화물차는 이런 데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신차 나올 때마다 전기차라고 해서 내주고 택배 차량이라고 내주고 냉동 차량이라고 내주다 보니까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소 차량이 활성화되면 또 국토교통부에서 무상으로 번호판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동량은 열이라고 하면 차가 100이니 이게 맞겠냐고요. 안 맞지. 네. 이분 댓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돈 받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다른 사업도 돈 받기는 어렵잖아요. 어려워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큰 목돈이 아니니까 소액의 운반비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선불제를 한다든가 주선사에서 일 보내게 되면은 주선사 보증금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못 받으면은 주선사 보증금에서 먼저 주고 주선사에서 이걸 청구하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법을 만들어야 돼요. 다음 댓글은요. 얼마 안 되는 운송료는 그냥 카카오콜 택시처럼 즉시 결제해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협회나 5만 원 미만은 현장 즉시 결제,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미만은 현장 즉시 결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없는 게 그래서 빨리 매닥이라는 게 시행돼야 돼요. 매닥이 장착하게 되면 이게 다 해결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예. 아니 그 운송료 얼마 안 되는 걸 왜 현장 결제 안 해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외상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외상으로 먹었다든가 남의 거를 외상으로 갖다 썼으면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되는데 외상이라는 그 개념해 가지고 그냥 물고 뭉개고 가는 거잖아요. 전화 잡고 오면은 전화한다고 싫어하고 약속 날짜 잡으면은 며칠 날 줄게요, 며칠 날 줄게요. 나중에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운송료 얼마 안 되는 거는 즉시 현장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지금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차원에서 이건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협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는 적이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네. 다음 댓글은요. 콜사 칼질만이라도 없으면 좋은데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이 사람들은 뭐 하나 모르겠네 이랬습니다. 오죽 답답한 이런 댓글을 달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전부 다 해가서 기사들 줄 목을 자기네들이 다 챙기는데 이거 세무서나 국토교통부나 협회나 나서서 이거 충분히 해결 가능한데 아는 그 자체가 더 문제죠. 네. 아니 수수료를 높게 받으니까 이 칼질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칼질 했으면은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라는 게 없으니까 문제인데 10만 원짜리 하면은 돈 1, 2만 원 해서 칼질 했으면은 수수료를 받든지 말든지 수수료는 수수료로 받고 칼질은 칼질대로 하고 그러니까 젊은 층이 유입이 안 되고 기존에 하시던 분 나이 드신 분들로 해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 현 실황이에요. 상황이고. 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주장했잖아요. 앞으로 10년 내에 화물차 시장 큰 재앙이 닥칠 거라고. 그죠? 예, 예. 네.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절대 화물차 시장으로 진입 안 합니다. 그리고 화물차도 총량제로 묶어가지고 나머도는 남반은 일정 금액을 주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걸 감차를 해야 돼요. 네. 그 방법 외에는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게 감찰을 해줘서 화물 기사님들이 일정 수입을 벌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물동량 따라서 차량 대수가 나와야 되는데 물동량도 없는데 번호판만 자꾸 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현재 시작하면 고통받습니다. 단가는 저조해서 평소 대비 한탕 이상 더 타야 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현찰 가지고 계시면 하세요. 현찰 있는 분들은 망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 현실을 갖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힘들어지니까 어설프게 달라들지 말란 얘기죠. 네. 예, 예. 대표님, 화물차 뽑을 때도 그냥 현찰로 다 하는 게 좋죠? 돈이 있으면 현찰로 다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활부라는 제도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 없는 사람이 일시불로 다 돈 주고서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면허권 값이 있는데 면허권 값 내고 차까지 일시불로 현금으로 다 살 수는 없으니까 활부로 사는 건데 참 아이러니해요. 네. 예. 왜냐하면 차량이나 번호판 값을 할부로 다 해가지고 뭐 대출 받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일단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활부로 냈으니까 활부금도 내야지, 활부금에 대한 수수료도 내야지. 이게 얼마나 일을 더 많이 해야 그 조건을 맞출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썩은 차도 이러는데 큰 대형차 같은 경우는 어기 넘는 차 같은 경우는 뽑아가지고 돈 못 받고 몇 달만 지면 차 그냥 뺏겨요. 네. 차 활부사에서 돈 못 내면 3, 4회 못 내면은 바로 압류 들어온다고요. 압류 들어서 그 차 끄져다가 경매 처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가처분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게 되겠죠. 제가 아시는 분들도 보면 화물차를 자기 돈으로 이렇게 뺀 분들은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 있는데 지금 화물차 사러 오신 분들 열이라고 봤을 때 한두 명만 현금이지 거의 다 활부예요. 신차는. 예, 예. 왜 그렇게 할부가 많죠? 돈이 없는데 당연히 활부로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빚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활부로 하게 되면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니까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한 거지만은 빚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지금 그게 화물업계의 현실이에요.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대리비보다 못한 콜 가격입니다. 미치고 환장할 가격입니다. 이랬습니다. 콜 가격이 안 좋은가 보네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주선사에서 과하게 장난질을 치니까 네. 그게 더 힘들어질 거예요. 네. 예. 본인 생각할 때도 얼마나 화물 운송료가 싸면 이런 댓글 달았겠어요. 하수에 넣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협회나 국토교통부에서 나와서 해결해 줄 문제도 아니고 이게 참 현실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그래도 계속 방송을 해서 내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미약한 힘이나마 좀 이분들 도와야 되니까요. 자꾸 떠들어야 뭐라도 누군가 한 번은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보게 될 겁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1톤 카고는 포터2 같은 1톤 차에 호로, 천막 같은 거 장착한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예, 그렇죠. 1톤 차량에 요즘 말로 그러더라고 도로래기 호루라고 쭉 밀었다 당겼다 해서 하는 거 있거든요. 윙바디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윙바디를 하게 되면은 지하에도 못 들어가고 실 수 있는 물건이 국한되잖아요. 네. 요즘은 그래서 자동 호루로 해가지고 밀었다 당겼다 하는 천막 호루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예. 대표님, 그 호로를 달아놓으면 되게 편하겠어요, 비 올 때. 비 올 때 편하죠. 쭉 밀어 당기면 되고 네.
필요 없을 때는 접으면 되고. 네. 그래서 그게 융바디 대용으로 나왔는데 잘 이용하게 되면 융바디보다 더 좋은 거죠. 네. 예, 예. 그거 요즘 많이 다세요? 많이들 달아요.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화물업 하시려는 분들, 화물업 20년 차입니다. IMF 코로나 때보다도 힘든 시기입니다. 베테랑들도 차 팔고 폐업하는 분들 많습니다. 경기 좋아지면 시작하시길,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네요, 그죠? 그런데 언제 지금까지 경기 좋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 경기를 타덕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네. 예.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기도 감안하셔가지고 진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탑도 좀 해보시고 네. 기존에 일하시는 분 따라다니면서 좀 배워가지고 시작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요즘 대표님 매매상서에 선탑 요청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몇 명이나 돼요? 일주일이면 2분, 3분 정도 오시거든요. 네. 선탑을 그러는데 일주일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해요. 네. 지불을 해서 그 선탑을 하는데 일주일 해동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루나 이틀 정도 해가지고 이 어떤 방법으로 코를 잡고 이러는 거, 그걸 가르치는 거지 일주일 해동 데리고 다니면서 선탑은 못 해드리는 거죠. 네. 예, 예. 선탑을 하면 아무래도 그 선배님들로부터 조언도 많이 받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탑 하시는 분들, 기사분님들한테 물어보면 길게는 이틀, 네. 작게는 하루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느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 같은 불경기에 화물차 시장에 진입할 때는 지금 어렵다는 걸 감안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요즘 같은 경우 어려워도 화물차 하시려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 생각에는 그래서 미리미리 화물차도 좀 자기 현금 가지고 좀 사는 그런 대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본인 금액이 좀 있어야지 네. 그것도 전액 활부하게 되면은 부담스럽죠. 네. 예. 그리고 조금 여유 자금도 있어야 뭐 기름값이란 이런 걸 좀 유도리 있게 지불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운영 자금도 화물을 하시는 분들은 2달, 3달 정도 운영을 자금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지 바로바로 현금 받는 것도 있지만은 미불로 외상으로 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3개월 정도는 돌아가야 톱니바퀴 돌듯이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운영 자금을 만약에 카드로 쓴다 그러면 한 달 뒤에 그게 다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여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 가면은 그때 현금 결제를 해주든지 카드 결제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결제를 안 해주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약간씩 미수금이 좀 남게 되니까요, 그죠? 미수금도 언제 맨날 몇 시까지 다 준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 확신만이 없잖아요. 오늘 줄게 내일 줄게 계속 미루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그 미수금 문제로 저희한테 통화하신 분이 있는데 우체국 가서 일단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라 그랬거든요. 내용 증명 보내면은 거기서 회신이 안 오면은 법적 효력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까지 와서 그런 하소연을 하겠냐고요. 네. 일 보내고 돈 안 주는 사람들은 일 보낼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 화물 하시는 분 등쳐먹는 거라고 똑같이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근절을 시켜야 돼요. 네,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1%님 용달 브이로그 보니까 하루 25만 원에서 30만 원 버시더라고요.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칼퇴근, 빨간 날 휴무, 워라벨 좋은 듯 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잘 버시는 분인가 봐요. 잘 버시는 분이고 아니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일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맨 그 사람 애 만든다고 그러는데 경기도 오포 사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 밑으로 지금 그분이 가르쳐 가지고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그분 밑에 4명이 똑같은 일을 하세요. 이분들은 거의 다 그 금액대 이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금액을 오픈을 안 시키는 거예요. 오픈시키면은 저 사람 또 짜고 치는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니까 그 금액을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을 해요. 네. 그렇지만은 본인이 일을 안 하고 높은 금액을 원하면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네, 예, 맞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일머리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일머리가 좋은지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오다를 받아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은 그 지역에 오다가 현재 몇 개 있는 것까지 읽고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일을 하셔야지 이거는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화물도 프로니까 프로는 프로답게 일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화물은 일감이 줄 수밖에 없어요. 당근에 보면 용달 가격 반값 이하로도 지원자가 넘쳐납니다. 아직 법 규제를 안 받는 건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당근 마켓에 이런 예, 일이 예. 많은가 봐요. 당근마켓에서 개인 이게 자가용 불법 유상행위를 시키는데 이건 현장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은 시킨 업체도 처벌을 받아야 되고 네. 만약에 불법 유상행위는 그 차량도 어떻게 보면은 압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한 번 걸려 두 번 걸리면은 일정 기간을 차를 움직일 수 못하게 지금은 그런 조치도 취해요. 그러니까 눈에 띌 때마다 신고를 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고 그 방법이 우리 화물하시는 분들 밥그릇 챙기는 방법의 하나예요. 네. 예. 그걸 관대하게 보지 말고 내 밥그릇 저 사람들이 가져간다 생각하고 즉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예. 대표님, 당근 마켓에서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거는 관계 없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해야 되는데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으로 불법 유상행위를 시키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 차량도 적발되게 되면은 한 번 걸렸을 때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과태료 매기고 그러는데 두 번 걸리게 되면 그 차 움직이지 못하게 정지 기간을 때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신고해야 돼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4시간 콜 보다가 최저운임에 맞는 운임이 나와서 잡고 가니까 3.5톤에 5.8톤 실으라고 하던데요. 그냥 나왔음, 일 공치고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과정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톤수를 자꾸 줄여가지고 적은 차를 불려갖고 이용하는 것은 운반비를 더 낮추려고 그러는데 화주들은 좋을지 몰라도 운전자들은 그만큼 부담이 따르는 거죠. 정당한 운반비를 주고 정당한 톤수를 불려서 가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걸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화주들이 문제죠. 이렇게 만약에 3.5톤 분량이라고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가보면 5.8톤이면 그 나중에 해차할 때 해차비 같은 거는 받을 수 있나요? 주어야 받죠. 주지를 않는데 무슨 재주로 받아요. 주선사에서 보낼 때는 그 물량 톤수까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물량 톤수에 맞는 차량을 보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칼질하고 적은 차를 보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다음 댓글은요. 중고물품 안심거래처럼 화물요금도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라. 화주가 선입금부터 해놓고 차주가 운반하고 대금 신청하면 화주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랬습니다. 이 맞는 얘기인데요. 이게 선진국 시스템이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시스템으로 돌아서려면 멀은 거죠. 아니 화주가 운송료를 미리 좀 은행에다가 적립해놓고 그러면 되잖아요. 주선사들이 이런 오다를 가지고 주선사들도 100% 돈을 받고 오다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주선사들도 일거리를 따오기 위해서 외상을 가져온다고. 외상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일을 보내고 하는데 그 책임진 만큼 책임을 져서 기사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외상으로 갖고 왔으니까 기사 너희들도 외상으로 가서 여기서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으로 지금 물동량을 내보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화주와 차주 사이에 주선사가 이렇게 끼는 이유는 이 화주들이 외상거래도 하고 그다음에 화물기사들 관리하기도 어려우니까 중간에다가 주선사를 딱 끼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운데 중간에 낀 주선사에서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네들 이익에만 급급하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차주님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네, 이런 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 예, 거죠. 다음 댓글은요. 알선소도 문제지만 알선소에다가 위탁한 화주도 문제임. 화주는 여러 가지 문제로 알선소에 크레임 칠 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한테 오는 거죠. 사기치기 딱 좋은 구조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국민청원을 했잖아요. 네. 주선사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원도 했고 그런 취지에서 다 했는데 이게 안 됐는데 제 2탄, 3탄으로 해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다시 청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좀 어떻게든지 화물 기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걸 저희들이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화물 기사님들이 뭐 좀 나서시는 분들은 없죠? 거의 없죠. 예. 그날 생계에 급급하다 보니까
단체 행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차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협회라는 게 필요해서 협회비를 내고 협회 가입해서 운영들을 하시는데 그 협회에서 그 구심점 역할을 못 하니까 그 피해는 우리 기사님들한테 고스란히 떠안기는 거죠. 네. 예. 협회장 직선제만 해도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럼요. 실질적으로 우리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우리 기사분님들이 협회장을 해서 본인들이 겪었던 걸 그대로 알고 가서 그 시정상을 내놔야 그게 시정이 되는 거지. 한 자리에 앉아서 20년, 30년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협회장으로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어라 해서 중간에서 딴짓만 하니까 협회에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기사분들 고충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화물차의 문제점을 그래도 저희들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